자, 오늘 이제 18일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어제 수업 마지막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러가 없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까지 완성을 꼭 시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DB에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연결 끊고 자원 썼던 거 종료하고 이런 과정들이 매번 명령어마다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 구조를 좀 바꿀 건데, 얘 구조를 바꾸기 전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면 구조를 바꿀 때도 당연히 더 헷갈릴 거고요. 바꾸고 나서도 문제를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게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 없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하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 문제 없이 적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구조를 바꾸고 나면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래도 잘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크게 막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깨끗하게 코드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정도로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바꾸는 과정을 물론 당연히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보시면서 따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화면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거 지우고 만약에 뭐 어디로 옮기고 이런 거 따라 하다 보면은 100% 놓칩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제가 설명할 때 화면 보시면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설명 다 끝나고 여러분들 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용하면서 설명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엄청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구조를 바꾼다, 뭐 헷갈려진다, 많이 겁을 드렸는데 사실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한번 원리를 이해를 해봅시다. 살짝만. 지금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명령어를 article write를 했대요. 우리 코드에서 어디에요? 이 첫 번째 if죠. 무한반복문 안에서 명령어 입력 받는 창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입력을 받아요. 그쵸? article write를 입력을 했다면 얘가 일치하니까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 if문 안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코드 흐름대로 보면 게시물 작성 보여줄 거고, 그쵸? 가장 먼저 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프린트 출력이니까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력을 받겠죠. 두 개를. 제목 입력 받아서 타이틀에 저장, 내용 입력 받아서 바디에 저장하고 입력 다 끝났다 엔터까지 치면 그 다음에는 얘네 코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대충 연결에 관련된 변수 하나 만들고, 이 prepared 얘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뭐 SQL 우리가 작성한 쿼리문 같은 거 세팅해 놓을,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넘길 하나 변수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나서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들어와서 드라이브 검사 한번 하는 거죠. 우리가 커넥터 J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참조 잘 해놨냐, 이 드라이버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먼저 한번 불러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어 그럼 내려올 거예요. 이 URL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였죠. 그래서 우린 지금 JDBC, MySQL 쓰고 있으니까 앞에 고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IP, 접속하려는 IP 이거 로컬호스트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컬호스트랑 127.0.0.1은 완벽히 똑같은 말이에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포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킬 때 XMPP에서 지정해 놓는 포트 이거죠. 이 포트가 다른 포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포트를 바꿔 주셔야 정상적으로 접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내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하면 편해요.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접속할 거야 라고 해놨던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적어주고 그 뒤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기타 부가적인 옵션들인데 뭐 인코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URL을 문자열로 저장을 해요.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죠. 어쨌든 접속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접속에 관련된 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쿼리를 우리가 문자열로 하나 또 작성을 해놨죠. SQ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날려줄 쿼리,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실행시켜줄 쿼리를 문자열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문자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작동한대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캐치블럭을 넘어서 파이널리 자원 끄는 거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를 위에 캐치블럭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보여줄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보여줄 거예요. 근데 얘는 드라이버 로딩 실패는 얘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거를 보게 될 텐데, 문제가 있다면 요거 에러 내용 보고 해결하면 돼요. 어디가 문제인지 보고 판단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쭉 지나가서 파이널리까지 끝났습니다. 자원 끄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증가시켜 놓고 몇 번 글 생성되었다 보여주고 끝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를 딱 입력하면 돌아가는 로직이었어요. 방금 제가 쭉 말로 설명한 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쭉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라이트를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거 또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게 벌써 쌓였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는데, 했다가 얘 접속하죠. 접속했다가 끊죠. 명령은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내려와서 접속했다가 또 끊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쿼리 하나를 실행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실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 거 테이블 비어 있는데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고 들어온 새 쿼리 편집기 하나 연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접속을 하고 나면 쿼리를 몇 번을 날리건 어떤 쿼리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건 접속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접속을 끊기 전까지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명령어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접속을 했다가 끊었다 했다가 끊었다 하고 있으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사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이 코드 이해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흐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어요. 명령어 치고 들어왔을 때마다 접속하고 접속을 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접속 관련된 애들 때문이겠죠. 뭐 커넥션도 접속 관련이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URL 세팅하고 이런 거 다 접속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하고 쿼리 끄는 거, 아니 쿼리란다, 자원 끄는 거, 그죠? 얘네들 때문에 매번 접속을 새로 했다가 매번 접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켜요. DB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DB를 접속을 끊거나 뭐 새로 접속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DB를 접속을 끊어요.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사실 별거 아니에요. 되게 별거 아닌데, 자, 한번 하면서 보죠. 저는 일단 얘네 둘을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 잘라내기 해서 어떤 것이 네,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우리 저거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더라고요. 끝에 종료 문구는 있는데 시작 문구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해주고, 자,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명령어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런 커넥션과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자원 두 개 지금 위에다 빼놨죠.
그럼 이 자원들은 이 안에서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거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트라이 캐치 하나를 그대로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변화가 여러가지 이루어질 건데 사실 정말 별거 없어요. 크게 막 엄청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설명 봐주세요. 자, 드라이버 체크하고 URL 세팅해서 날리면서 접속하겠죠? 그쵸?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쿼리를 만드는 거랑 쿼리를 실제로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친구들은 다시 여기로 갈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드라이버 로딩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URL 문제 없는지 확인할 거고, 그리고 자원 끄는 것까지 오케이 이렇게 두고요. 그 밑에 있는 while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은 지금 이 while 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쵸? 이 while 문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잘라내기 해보면 이게 맞아요. while 문 제가 전체를 지금 잡아다가 잘라내기를 한 건데 이 안에서 우리 모든 명령어 받는 거, 명령어 받아서 그거에 대한 로직 수행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걸 통으로 지금 제가 잘라내게 했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어디다 넣었어요 제가 지금? 그쵸. 자원 종료하기 전 트라이 블럭 안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사실 트라이 캐치 블럭 안에 중요 로직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거 구조는 또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중복되는 접속들, 계속해서 접속을 매번 시도하고 매번 접속을 끝낸 그 과정들을 좀 안 하기 위해서 좀 임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메인 로직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렇죠? 대충 제가 뭐 하려는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트라이 블럭에서 연결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파이널리 블럭에서 껐단 말이에요. 자원을 종료하면서.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연결 한 번 할 거고요. 프로그램이 끝나야 파이널리에서 자원을 종료시킨다. 그럼 우리 중요 로직은 당연히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많죠. 지금 뭐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얘네 밖에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또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고요. 그 다음 얘네들도 지금 맨 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럼 여기 명령어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필요 없겠죠. 연결에 관련된 거. 그럼 쿼리 만드는 거부터 남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 로딩 실패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드라이버 로딩을 애초에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그쵸?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로 요 맨 밑에 있는 캐치 블럭 가서 얘가 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중간중간에 로딩 실패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지워 버릴 겁니다. 이 SQL exception이라고 하는 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SQL exception은 드라이버 로딩 실패를 제외하고 우리가 중간에다가 뭐 사용법이나 아니면 쿼리문의 문법이 잘못됐다 했을 때 얘가 다 걸러줄 거예요. 얘는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자, 파이널리 볼게요. 콘이랑 PSTMT 얘네 둘은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꺼요? 지금? 그쵸? 맨 위에서 만들었고 맨 아래에서 끄게끔 해놨죠. 그럼 중간에서 끌 필요 없겠네요. 치울 겁니다. RS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쵸? 여기 리스트 이거 보여주려고 리절트 셋으로 가져온 조회 결과 보여줘야 되니까 사용을 했던 자원이에요. 그럼 얘는 공통으로 빼는 것보다는 얘만 갖고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RS를 끄는 작업. 왜냐면 리스트 끝나면 이제 리절트 셋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근데 뭐 얘도 중복 리스트 말고도 디테일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보여주는데 RS를 쓸 거야 그러면 얘도 위로 올라가고 공통으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다 바꿨고
modify로 넘어가세요. 얘네들 필요 없고요. 얘네도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로딩 실패 필요 없고 얘네들 필요 없겠죠. 파이널리. 애초에 파이널리 블럭이 필요가 없어지면은 파이널리는 안 써도 돼요. 이거 필수는 아니에요. 트라이 캐치 쓸 때 파이널리라고 하는 영역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있으면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무조건 거기를 거쳤다가 끝나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캐치 안 해요. 만약에 성공해서 캐치를 안 거쳐요, 그럼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고요. 실패해서 캐치를 거쳐요, 그럼 캐치 거쳤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아니다, 얘는 맨 마지막이잖아. 얘는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당장에 에러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큰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우리가 그 주요 핵심 로직들을 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안 감싸져 있는데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감쌀 거예요. 왜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좀 넓게 보면 좋은데 글씨가 작아지면 안 보이시겠죠? 이거 보이실까요? 그냥 이게 막 어떤 글씨인가 중요하다 이걸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얘가 트라이 캐치로 다시 안 감싸면 어떻게 종료가 되는가를 보려고 지금 좀 줄였어요, 크기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트라이에 감싸진 채로 Y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쿼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생긴 문제는 어떤 캐치 블럭이 따져요? 예, 얘가 따져요. 얘가 따지면 파이널리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물론 명령어 입력 받으러 무한반복, 아니 얘는 반복문이 없지. 얘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티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캐치 블럭, 우리가 지금 아까 원래 캐치 블럭 안에 들어있던 거, 트라이 블럭 안에 있던 거를 이렇게 구조 변경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덜렁 있어요. 이렇게 놔도 에러는 없죠. 얘가 에러가 없는 이유는 메인 바깥에 트라이 블럭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얘는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코드라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 해당하는 이 캐치 블럭에 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보여주고 에러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했을 때 에러가 나도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일단 에러가 난 건 난 건데 다른 기능들은 돌아가게끔 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리스트나 모디파이 쪽 보면은 여기 리스트 볼게요. 이 안에 쿼리 작성하고 날려주는 부분이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죠. 얘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를 보고 이 파이널리를 거쳤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얘는 감싸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바로 이 캐치 블록으로 와버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얘를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한 번 더 감쌀 겁니다. 자, 트라이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트라이 캐치 블럭이 그냥 만들어져요. 이 안에다가 쿼리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캐치, 얘는 그냥 익셉션이 아니라 SQL 익셉션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익셉션은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익셉션이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클래스 not found 익셉션이 있고요, SQL 익셉션이 있죠.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프린트 F 쓸 때 형식 안 맞았다, 서식 안 맞았다 이러면 뭐 일레갈 포맷 익셉션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엄청 다양한 종류의 익셉션의 꼭대기에는 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듯이 익셉션 클래스의 최상위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근데 어차피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잖아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오브젝트 밑에 있는 건데, 익셉션끼리만 보면, 예외끼리만 보면
최상의 예외가 얘예요. 얘는 종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예외를 얘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봤던 SQL exception, 뭐 class not found exception, illegal format exception, 뭐 number format exception, 뭐 엄청 많아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게 다 exception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하다가 아 이거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캐치블럭에 어떤 익셉션을 적어줘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익셉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에러를 제대로 못 잡아주기도 해요. 얘만 써놓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디테일한 익셉션 이름을 적어주는 게 맞지만 그게 정말 애매하다 할 때는 그냥 익셉션 하나만 적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 게, 자 지금 캐치블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걸러질 때 만날 수 있는 익셉션을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로딩이 실패가 되면 클래스 not found 익셉션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클래스를 못 찾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외 처리에 대한 익셉션을 따로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얘도 있고 얘도 걸렀어요. 근데 얘네 둘로 못 거르는 익셉션이 있대요 만약에. 근데 그거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딱 특정하기가 애매하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캐치블럭의 단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걸러줄 거고, 이거 안 맞나? 그럼 이거 검사할 거고, 이거 검사했는데 얘도 안 맞나? 근데 예외는 있어? 그럼 얘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걸러주는 거고요. 확실하게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얘로 걸러서 보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한 거를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웬만한 상황에서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지만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을 먼저 윗블럭에 써주고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익셉션이 한번 걸러내도록, 이러면은 어떤 익셉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 걸리긴 해요. 문제가 발생한 채로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JDBC 커넥터 같은 경우는 SQL 익셉션 안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굳이 얘를 써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익셉션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글링 하시고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쓰면 안 돼는 아니에요. 예외 처리는 필수가 맞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가 맞지만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 얘를 세분화하고 그렇게 걸러내는 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내가 많이 알아서 많이 디테일하게 걸을수록 여러분들이 에러 찾기는 쉬워요. 본인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쯤 구글링을 해보세요. 익셉션, 자바 익셉션만 검색해도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를 다 기록해 놓는 블로그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워낙 많아서. 아무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캐치블럭 좀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어차피 우리 SQL 익셉션 봐야 되니까. 이렇게 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이러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요 접속하겠죠. 접속해요. 그리고 나서 무한반복문을 만나요. 그럼 명령어 입력받고 뭐 입력받은 대로 로직 수행하고 하겠죠. 그럼 무한반복 안에서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계속 반복하다가 종료를 만났다. 그럼 반복문 빠져나가겠네요. 나왔더니 뭐예요? 문제가 그동안 없었으면 캐치블럭은 뛰어넘을 거고, 파이널리 만나면서 자원 끄고 종료. 그쵸? 또 시작을 했고 자원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무한반복문을 막 돌아요. 돌다가
종료를 안 했다. 종료를 안 하면 사실 이거 명령어 이거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 강제로 끄지 않는 이상 안 꺼지잖아요. 안 꺼졌다. 계속 안 꺼진다. 그럼 DB는 계속 연결되어 있겠죠. 계속 접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을 끊거나 우리가 자원을 종료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RS 자원 종료 한번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RS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잘 되나? 항상 뭔가 변화가 이뤄졌으면 테스트를 해서 내가 지금 변경한 구조가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 시작했더니 DB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를 했다. 저 지금 게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했다. 1번 글 생성됐다고 하는데 잘 나오네요. 실제로 DB에 가서 까봐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이번 걸 잘 생성이 됐고 리스트 까보면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게시물 수정 한번 해볼까요? 이번 글 수정되었습니다 떴는데 잘 바뀌었네요. 여기도 까보면 잘 바뀌어있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구조를 변경했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만 접속하도록, 시작할 때 한 번만 접속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종료가 되도록 설계를 바꿨지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능에. 이러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딱 그거. 지금 이거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바꾸기 전이시니까 테스트 해보시면은 명령어 쳤을 때마다 얘 나올 거예요. 그죠? 매번 DB 연결을 하니까. 근데 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끄면 뭐 나오는 건 없겠지만 DB 접속도 자연스럽게 잘 끊어졌겠죠. 이 파이널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원 종료했으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간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한번 접속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한다, 이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게요, 이 접속한 결과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게 커넥션, 연결 관련된 애였잖아요. 이 콘을 처음에 접속을 했죠. 얘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콘을 잃지 않고 쓸 수만 있으면 접속된 상태로 쓸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위에다 만들어 놨고 그 콘에다가 이거 접속했고 그리고 밑에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접속을 매번 시도하고 새로 연결을 하지 않아도 처음에 접속했던 그 접속 정보 그대로 우리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딱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이런 애들, 당연히 얘는 뭐 세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조를 바꾼 게 엄청 어려운 걸 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러면 얘를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제가 커밋을 완료하면 여러분들이 본인 거에 가져다가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게끔 또 완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저랑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잘 될 거예요. 큰 문제 없이. 근데 만약에 저랑 변수 이름이 달라,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달라, 뭐 정보가 조금씩 달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확인해 가면서 본인 걸로 맞게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 지금 커밋 완료했고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올라갔어요. 이거 확인하시면서 본인 거에 적용해 보세요.